예, 반갑습니다. 토마토모터스입니다. 자, 오늘 입고된 차량은 K7 VG, 모델명은 우리가 이제 VG라고 하죠. 초기 모델. 자, 엔진 형식은 3.0 GDI입니다. 2011년식이고요. 자, 저희 가게에 입고하게 된 원인은 미세부조입니다. 이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미세부조라는 표현이. 부조는 부조인데 부조가 심하다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하여간 부조는 있다. 예, 이런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타 정비업소에서 수리한 품목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조를 한다고 하면 점화 플러그, 점화 코일, 그 다음에 뭐 GDI이기 때문에 인젝터, 기본 이 정도는 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센서 데이터랑 고장 코드가 뱅크2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46번이죠. 현대기아 V6 엔진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뱅크2 쪽 엔진 헤드를 두 번을 손본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까지 손 봤는데도 이게 증상 개선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소개로 입고를 했는데 엔진 형식을 보시면 요 모양입니다. GDI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플러가 다 교환되어 있고 얘가 색깔이 약간 바랬는데 요거는 이제 그 작업자가 점검을 하면서 신품도 꽂아보고 구품도 꽂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점검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할 만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어서 이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차량이고요. 자,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장 코드를 먼저 보시면 고장 코드가 자 여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산소 센서 히터 제어 회로 이상은 요거는 뭐 산소 센서 교환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분명히 6번 실린더 실화가 감지됐다고 고장 코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량 센서 데이터를 가만히 보면 또 다른 증상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센서 데이터에 6번 실린더 실화 카운트가 23번이 되어 있는데 요 위에 보면 2번 실린더가 2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2번이 조금 더 많아졌죠. 근데 이제 센서 데이터상 제가 캡처해낸 건 없는데 4번 실린더도 카운트를 가끔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 작업자도 특정 실린더 부조가 아닌 246번 실린더 부조다 생각을 해서 뱅크2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 정비사라면 이 246이니까 뱅크2에 집중을 하지 단기통 부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오진이 생기고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정비지옥에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분명히 눈으로는 지금 육안상으로는 엔진이 부조를 하고 있는데 센서 데이터상 또 부조가 안 한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으로는 확인이 조금 힘들기는 한데 부조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카운트를 안 하고 있어요. 부조를 한다고 카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눈앞에 있는 차량은 분명히 부조를 하고 있는데 부조 카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비사들도 헷갈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였냐. 부조의 원인이 될 만한 건 다 손을 본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엔진까지도 손 본 거죠. 어떻게 보면 헤드를 2번을 교환했으니까요. 자, 요거를 스코프를 통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번 실린더가 부조를 하고 있는지요. 자, 뭐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쪽에 파란색은 크랑크 각 센서를 찍은 거고요. 요 빨간색은 2번 실린더 점화 코일. 여기 분홍색에 이렇게 물결 무늬 치는 거는 크랑크 각 센서를 수학 채널로 변환한 겁니다. 자, 가끔 요게 왜 2번 채널을 자꾸 찍느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의심도 있으시고. 요거를 4기통 실린더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번을 찍는데 V6 같은 경우,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1번 실린더가 흡기 매니폴드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측정의 편의상 2번 실린더를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결 무늬를 가고 있는데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불규칙한데 어느 부분이 불규칙하냐면은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확대를 해서. 자, 여기가 파워 밸런스를 봤을 때 2번 실린더니까요. 2, 3, 4, 5, 6번. 6번 실린더가 파워가 떨어지죠.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부조가 없어요. 뭐 6번이 약간 낮긴 한데 처음처럼 그렇게 부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미세하게 부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 6번이고요. 여기도 6번. 자, 대부분 6번 실린더의 부조를 보이는데 가끔 가다가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2번이 여기가 2번이고요. 3, 4, 5, 6, 1번. 3, 4, 6번이 부조를 한다고 표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조를 하니까 명확하게 진단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스코프를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이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6번입니다. 자, 6번, 6번, 6번. 6번 실린더 파워 밸런스가 떨어지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6번을 일단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면 나머지는 아마 자연스럽게 고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전 작업자도 이렇게 6번 실린더에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6번 실린더 그 점화 코일 배선을 한번 까갖고 연결을 해본 것 같아요. 커넥터를 바꾸면서. 근데 이건 뭐 이게 납땜도 안 해놓고 해서 제가 원상복구는 하긴 했는데 6번 실린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진단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요 그림은 크랑크 각 센서랑 찍은 게 아니고요. 이 위쪽에 파란색 부분은 점화 코일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화 코일이 사용하는 전류량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실린더별로 점화 코일 1차 파형을 찍은 건데, 자, 1차 파형 중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2, 4, 6번. 여기 보시면 2, 4, 6번 코일을 찍은 거고요. 색깔별로 빨간색부터예요. 2, 4, 6번이고요. 요거는 코일 전류입니다. 이게 6기통 차량이고 안쪽은 흡기 매니폴드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탈거해갖고 점검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들을 자꾸 동원을 하게 되는데 6기통 같은 경우 점화 코일을 한 번에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류를 재는 겁니다. 네, 전류를 재고 위쪽에 파란색 전류를 재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시 이제 1차 파형을 찍어서 점검을 해 보면 자, 요거를 나란히 동일선상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246번을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분석이 어렵겠죠?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가 2번, 4번, 6번입니다. 그럼 이 중간은 뭐냐? 중간은 다른 실린더가 껴 들어가겠죠. 여기가 2번이니까 여기가 1번. 2, 3, 4, 5, 6번 실린더 점하고요. 다시 여기서 1번이 넘어가겠죠. 점화 코일 전류도 똑같습니다. 이쪽부터 1, 2, 3, 4, 5, 6. 1, 2, 3, 4, 5, 6번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6번.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 부분?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두 개, 요거까지 세 개를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요 두 개는 삼각형으로 예쁘게 뿔을 이루는데 이쪽은 약간 늘어지죠? 노란색 부분. 6번 코일.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그렇죠? 그때 요 점화 파형을 보시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정상은 뭐냐? 정상 점화 1차 점화 파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이 정비지침서 상에 나와 있는 점화 1차 파형입니다. 요렇게 그림이 나와야 돼요. 요 이제 뭐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쉽게 가겠습니다. 요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요 그림 보시면 정확히 일치하죠. 네, 2번입니다. 4번, 6번. 이상하죠? 옆으로 옮겨서 다른 것들도 한번 볼게요. 4번 정상, 6번 이상하죠? 자, 이게 점화 파형이 안 나오는 거는 아닌데 정상적인 점화 파형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미세하게 부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런 게. 저도 이런 미세 부조를 진단을 해보면 명확한 진단명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 다행히 진단명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요 차량의 그러면 원인은 뭐냐? 전 작업자는 플러그 코일은 다 교환을 했단 말이죠. 배선이 이쪽 부분이 의심이 가서 다른 커넥터로 연결도 해봤고. 그러면 이 차량의 원인은 뭐냐? 예, 6번 실린더 점화를 제어해주는 컴퓨터 불량입니다. 컴퓨터 안에 6번 실린더 제어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부조를 하는 거고요. 어렵습니다. 이런 거 진단 내리기가.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 마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부조 카운트 안 하고 있죠. 자,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스코프를 같이 띄워 놓은 겁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파형이 나오고 있죠? 불량 파형. 네. 컴퓨터 제어 불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단을 내릴 때 스코프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를 진단 내리기 위해서 스코프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서 데이터로 봐야 될 게 있고 스코프로 봐야 될 게 있고. 네, 이 차량은 스코프가 있었으면 금방 진단을 내렸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저도 이거 진단 내리는데 뭐 5분, 10분 만에 진단 내리지는 못해요. 하나하나 순서를 밟아가면서 진단을 내리는 거라 진단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출고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예,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